안녕하세요. 목소리 있죠? 오늘 또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3기가 다 끝나는 참 많이 따라오셨고 이제 또 끝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그 끝까지 잘해가지고 매듭을 잘 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양이 이사름이 자이왈 유이 불손대하며 장이 모수름이요 로이 불사이 시위적이라 하시고 이장 고기경하시다. 원양이 이하야 사하더니 자이가라샤되 정어서 손대치 아니하니 자라 술홈이 없고 늙어대 사치 아니홈이 이적이라 하시고 장으로서 그 경을 고하시다. 구 또는 고 이렇게. 원양은 그 주석에 의하면 공자의 옛 친구, 젊을 때부터 어렸을 때 잘 알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얘기나 다른 그 기록에 의하면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알고 그걸 알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좀 뭐야 주석에 노시의 무리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노시는 모자 약간 아나키스트 요즘식으로 말하면 약간 아나키스트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전승이 있었나 봐요. 얘기 당궁에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뭐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 사에서 이는 원래는 이게 오랑캐이, 뭐 평탄할 이 이런 뜻인데 그 다른 그 글자의 어떤 용의 의미로는 걸터 앉다 또는 쭉 다리를 쭉 펴고 앉다 뭐 그런 뜻이래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약간 격식을 차려 앉을 때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어른들하고 같이 앉거나 뭐 이렇게 무릎 꿇고 요즘은 다 그냥 보통 책상다리를 하지만 옛날에는 어른 앞에서 일단은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가 이제 편히 앉으라 하면 이렇게 책상다리를 앉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꿇어 앉는 게 이제 예법인데 다리를 쭉 펴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라고 하는 건 기다리는 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30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심지어 이 주자의 주석에는 쭈그려 앉다 또는 걸터 앉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몸을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앉는 거 있죠. 그걸 쭈그려 앉다. 그러니까 아무튼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꿇어 앉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무튼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앉았다는 거예요. 대충 아무렇게 앉았다 이런 쭈그릴 뭐 걸터 앉을 거 이렇게 해가지고 쭈그려 앉았다 이렇게 하는데 중거 이렇게 주석이 그렇게 나왔죠. 근데 이걸 다른 설에는 이렇게 쭉 다리를 쭉 펼치고 뻗고 다리를 쭉 뻗고 앉았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앉는 자세는 예법에 어긋난 자세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는 기다릴 사자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그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공자와 상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오는 걸 보고 공자가 멀리 앞에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일어서거나 또는 꿇어 앉거나 해서 예모를 차리지 않고 그냥 지 편한 대로 그냥 쭉 펼치고 앉아 있어도 되거든요.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유이 불손제 어려서는 손재하지 않다. 손은 손자지만 겸손하다. 제도 공경할 때 어른을 보고 자기를 낮추거나 공경하는 자세를 손재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려서부터도 좀 싸가지가 없었다. 그 말이죠. 장이 무술은 장은 자라다 유에서 이제 나이가 더 성장해가지고 장년이 된 걸 성인이 된 걸 장이라고 했죠. 자라서는 어른이 되어서는 무술은 술할 것이 없다. 어는 거기에 그에 이런 의미니까 저기 말하자면 저기
뭐라고 이렇게 잘 평가할 만한, 좋게 봐줄 만한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뭔가 인정받을 짓을 안 했다. 이런 거죠. 노이 불사, 늙어서도 죽지 않는다. 시위적, 이것이 도적이다. 여기서 시는 그 개사의 형태를 띠죠. 뭐 this is, that is 같은 이런 시가 이것이 뭐뭐이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그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는 개사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도적이다. 그리고 이장구기경, 이장구기경. 장은 지팡이 장자고 경은 그 다리뼈, 넓적다리 또는 정강이뼈 이걸 경이라고 하죠. 이 경이 글자를 보면 자 지금 여기에 이 사람 몸과 관련된 몸뚱이와 관련된 글자의 뜻이죠.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여기 발음이 경인데 이거는 여러 번 나왔죠. 자, 여기서 그래서 정강이뼈 뭐 이런 뜻이 쭉 다리를 쭉 뻗었으니까 정강이뼈를 툭 때린 거죠. 지팡이. 그 참고라고 하기보다가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학생골이라는 이게 학이 다리가 길잖아요. 학의 다리에 뼈, 정강 긴 다리뼈를 가지고 만든 단소, 피리, 학경골 피리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애절하게 잘 있대요. 조선시대에 무슨 야담에 보면 임꺽정리의 그 실패, 패망과 관련한 야담에 보면 학경골 이야기가 풍묘지요. 보통 대나무로 만드는 악기를 학의 다리를 가지고 다리뼈를 이용해 만들었다.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맥락은 보면 조선시대 송대나 조선시대나 유학자들은 약간 이제 오소독스한 그런 주석을 이제 지향해가지고 이걸 원량을 아주 이렇게 참 나무라는 따끔하게 공자가 나무라는 나이값도 못하고 이게 이제 살아 늙어가지고 죽지도 않고 이렇게 아주 비난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맥락이나 뉘앙스를 보면 꼭 반드시 그렇게 비난했다기보다도 아주 흉허물이 없는 애친구 사이에 그 약간의 뭐라 그럴까 약간 과학적 그 쾌감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느낌. 야, 이 자식 아직도 늙어서 죽지도 않았네. 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옛 고향 친구 만나 오랜만에 야, 너 아직도 안 죽었냐 이렇게 말하듯이 그런 느낌이 좀 더 실감이 나죠. 이게 전통적으로는 이제 원양을 공자가 아주 나무라는 그런 왜냐하면 뭐 늘 모친이 돌아가신데도 곡도 안 하고 그냥 뭐 노래는 불렀다 이러니까 장자의 그런 또 비슷한 유사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주자학자들 또는 약간의 그 도덕적인 유학자들이 이걸 아주 원양의 어떤 그런 행위를 나쁘게 부정적으로 봤지만 논어의 공자라는 인품과 인물과 그 맥락을 읽어서 보면 원양과 이렇게 약간 예친구의 흠몸을 없이 농담하는 걸로 비춰지기도 해요. 읽어보고 끝내. 원양이 이사이라니 자이왈 유이 불손재하며 장이 무술언이요 노이 불사이 시위적이라 하시고 이장 부기경 하시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골당 동자의 장명이언을 호기 문지왈 익자여일까 자이왈 오견 기 거위야 하며 견기여 선생 병행야 하니 비구익자야이라 욕속선자야이라 욕속선자야이라 골당의 동자의 명을 장학은을 호기 무자와 가로되 익한 잔이 있다. 자이 가라사대 내 그 위에 거함을 견하며 그 선생으로 더불어 가로와 행홈을 견호니 이걸 구하는 자이 아니라 빨리 이루고자 하는 자입니다. 골당, 당은 뭐 인구가 한 몇천 명, 몇백 명, 아무튼
그 행정구역 단위 같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 동, 뭐 리, 뭐 이쪽 그 전라남도 지역의 비도시, 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으로 농촌 지역, 농어촌 지역으로 보니까 이동 단위 밑에 또 구라고도 있더라고요. 무슨 리, 무슨 구 이런 식으로 여기 와서 그런 거 봤는데 그런 것처럼 구, 리, 뭐 동, 면, 뭐 읍 이렇게 하듯이 당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행정구역 단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당 중에 권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다 이거죠. 권당. 근데 권이라고 하는 그 출신의 동자가 장명이요는 여기 장이 이렇게 동사로 취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명이라는 게 명령, 여기서는 어떤 지시하는 어떤 메시지를 명이라고 하고, 장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 그러니까 메신저로서 행위, 그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장은 그래서 장수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뭐 부사로도 다양하게 쓰여요. 이제 명사로 쓰면 장수라는 뜻으로 쓰여요. 근데 동사로 쓰이면 가지다라는 뜻도 됩니다. 가지다, 뭘 진이다, 가지다.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이 장이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대동하는 역할을 해요. 뭐를 기르지. 우리말로 하면 을 하는 목적격 조사죠. 뭐 명령, 을 했을 때 이 을이 목적격 조사죠. 목적어를 취하는 조사죠. 목적어 뒤에 따라 붙는 조사죠. 그런 것처럼 장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목적어를 대동하는. 그래서 현대 백화에도 이 목적어를 지시할 때 장이나 또는 파라는 글자, 장 또는 파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장 또는 파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목적어가 길거나 까다롭거나 문장이 복잡할 때 바로 목적어를 지시할 때 하나 장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장은 일종의 주동사처럼 되어가지고 명을 전달하다, 명령을 이렇게 주고받다, 전달하다 그런 그 주동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걸당 동자 장명 이게 하나의 사건 상황 설명이죠. 상황 진술이죠. 걸당의 동자가 명을 전달하는 일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공자에 아마 심부름을 했나 보죠. 공자가 이렇게 심부름을. 자, 그러니까 이게 동자라고 하는 거는 그 주석에는 미관자지 칭이라 그랬으니까 관을 하지 않은 자의 칭이다.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건 관례를 말하죠. 관례. 그러니까 20살, 18살에서 20살쯤 때 그 사이에 보통 관례라는 걸 해가지고 입회례, 이니시에이션, 문화인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통각의 중에 하나인데 입회하는 거, 그걸 입문하는 거, 그걸 이니시에이션 하는 건데, 그걸 동양의 전통 사회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인간으로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주체성을 갖게 되는 그 시기, 그걸 현대 우리 사회에서도 성인식 하죠. 그 성인식에 해당하는 게 옛날 전통사회에서는 관례라고 했는데, 동자라고 하면 아직 그 관례를 행하지 않은 그런, 관례를 행하지 않은 사이를 그 중국에서는 동자라고 그랬죠, 동자. 머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머리를 두 개를 이렇게 갈래를 하는 걸 총각이라고 해요, 총각.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공지 길게 이렇게 따죠. 그러다가 나이 들면 이렇게 이제 상투를 우리나라에서는 상투를 틀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나이 들면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묶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 중국에는. 그래서 아무 동자는 이제 20살 정도 어쨌든 관리를 하기 전에 아이 젊은 어린 아이 총각 아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는
굉장히 이 동작이 빠르죠. 그래서 어른들 심부름, 잔심부름을 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자도 그 특별히 어떤 걸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아이를 가까이 두고 잔심부름을 시켰나 봐요, 언젠가. 그랬더니 공자가 이제 그 아주 명망이 높으신 그 스승이, 위대한 스승이 어떤 한 아이를 가까이 두고 잘 부리니까 어떤 사람이 아,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총애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물은 거예요. 그 문지 물었어요. 익자여입까? 그래서 익한 자입니까? 여기서 익함이라고 하는 거는 진보를 배움의 어떤 유익함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많이 배우려고 하는, 그 배움을 좋아해서 그 배움의 어떤 진보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왕성하게 지적 욕구가 강한 뭐 이런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이기라는 글자가. 이기라고 하는 건 더할 입장인데 여기 나아가다, 더하다, 뭐 진보하다, 뭐 여러 가지 맥락. 어쨌든 공자에 가까이 있으니까 사생활도 공자와 같이 많이 접하게 되니까 공자에게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근데 그런 일은 사실 자질구레한 일이 성가신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스승에게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오, 견, 나는 보았다. 견, 기거위야 하며 기여 선생병행야 혼이 요걸 두 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본 거는 첫 번째 거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선생병행 이거죠. 거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에 거할 때, 있을 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자기의 어떤 정해진 어떤 암묵적이든 관습적이든 관례적이든 아니면 규정적이든 자기가 그 있어야 할 공간적인 위치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어 뭐 그 어떤 공자 학당에 들어온 순서에 따라서 자기 자리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게 더 심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 자리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를 보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 위치에서 이런 부분이겠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여 선생님이 이게 이제 한문이 우리가 한문에서 몇 번 봤던 거지만 여라는 게 일종의 보조 동사, 부동사 같은 거죠. 여 선생, 선생과 더불다. 우리말에도 이 더불다는 불완전 동사가 되죠. 병행하다. 여기서 병은 이게 행을 꾸며주는 부사어죠. 그러니까 나란히. 그럼 행이 실제로 주요한 수로가 되죠. 그러면 그가 선생과 나란히 가는 걸 보니, 나란히 행하는 걸 보니 이 말인데 여기서 선생은 마스터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 뭐 이런 뜻이죠. 어른들 뭐 자기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뜻이죠. 연장자. 보니 봤더니 비고익자야이다. 그러면 유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더라. 다시 말해서 뭔가를 애써 배워서 빨리 뭔가를 좀 많이 배우고 싶은 향학열에 불타는 그런 자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평상시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뭔 행위를 할 때 보니까 이 어른하고 막 같이 가려고 하는 어른들이 뭐라 하면 끼어들고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냐, 욕 속성자야이니라. 욕은 뭐뭐 하려고 하다 그런 뜻이죠. 속성, 빨리 성취를 하려고 하는 자이다. 욕 속성자, 속성을 욕하는 자. 그러니까 빠른 성취, 빨리 성취를 바라는, 욕구하는, 원하는 그런 자이다. 그 말입니다. 걸당 동자의 장명연을 호기문지와 익자의 여는 굉장히 의문사로 많이 쓰이고 이거 아주 대표적인 문서 중에 하나죠. 좀 약간 단호하다기보다도 아주 분명하게 묻는 뉘앙스 어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서 짐작하거나 또는 동의를 구하기 위해 묻는 게 아니고 정말 몰라가지고 이렇게 그런 뉘앙스를 이어가 정말 그런 자입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자왈 오이 견기 거위하야 하며 견기 여 선생 병행야 하니 비구익자야이라.
욕 속성자야 아니라 여기도 보면 야 공자의 말을 전부 야를 붙여가지고 라임을 맞춰놨죠. 이런 것들은 그 판본이 이렇게 정돈이 많이 됐다는 것은 손이 많이 갔다는 뜻이고 손이 많이 갔다는 것은 그 가필이라든가 첨삭이라든가 편집의 흔적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이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언어가 이렇게 정돈되면 될수록 좀 더 이렇게 후대에 발전된 그런 텍스트를 볼 수가 있죠. 이 약간 뭐 참고로 조상현 씨라고 유명한 그 판소리 명창 있죠. 이 선생님이 뭐 이 조상현 씨가 뭐 어떤 문화의 전문가는 정릉민인가 아무튼 유명한 그 판소리 스승 밑에 가서 글을 소리 공부를 하는데 제일 젊어서 나와요. 근데 엄청 동작이 빨라가지고 그 선생님 심부름을 많이 하고 또 선배들 심부름 아주 잘 됐대요. 굉장히 쫄래쫄래 잘 다니면서 왔다 갔다 잘 다니면서 옛날에는 다 걸어서 다녀야 되는 시절에. 그래서 하도 빨리 동작이 빠르고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세파토 이쪽 말로 세파토라고 부르더니 셰퍼드 개, 그 셰퍼드는 개처럼 아주 민첩하다고 세파토라고 부르더니 세파토 이렇게 부르대. 선생님 하루는 이를 듣더니 조상인을 보고 선배들이 세파토 야 세파토 이렇게 부르니까 불러가 야 너 왜 저를 세파토라고 부르냐. 아주 막 동작이 빠르고 심부름을 아주 영특하게 잘합니다. 사람을 보고 왜 개 이름을 붙이냐? 앞으로는 세파토라고 하지 말고 파토라고 해라. 그래서 파토. 정수기 골당 동자가 그렇게 아주 영특하고 민첩하게 심부름을 잘하니까 공자가 자주 심부름을 시켰겠죠. 자주 심부름 시키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제가 좀 특별 대우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으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는 질시와 시기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래서 이제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얘가 보니까 너무 빨리 뭔가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빨리 성취하려고 하는 자는 빨리 실증을 내거나 빨리 딴짓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럴 가능성이 많죠.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런 속담처럼 꾸준히 그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정삼이 이 공자의 이제 말하자면 정통파 유학의 계보를 공자, 정자, 자타, 맹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공자, 정자, 자타, 맹자. 이 정자가 논어에 보면 노하다라는 그 평가를 받았죠. 노하다, 노둔하다. 그러니까 머리가 처음에 막 빨리 안 돌아가도 노둔하지만 꾸준하고 진지하고 성실하니까 공자의 의발을 좀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이 아주 그게 좀 빨리 가면 또 빨리 그만큼 할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14편 끝나고 위령공 제15편 위령공 또는 제15권 위령공. 이건 총 41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구절인데 일단 읽어볼게요. 위령공이 문진의 공자한테 공자의 대활 조두지 사난 즉 상문지의 언의와 굴려지 사난 미지학약이라 하시고 명일에 수행하시다. 위령공이 진을 공자께 묻자는데 공자의 대하야 가라사대 조두의 사난 일찍 들었거니와 굴려의 사난 학지 못하여노이다 하시고 명일에 드려야 행하시다.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공자의 일생을 수레하는 연대기 기록 기사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사기의 중리세가라든가 여기에도 또 여기 중리세가를 요약해가지고 논어 집주 소설에도 이제 요약되지만 이 문진 위령공이 진을 물어가지고 바로 위나라를 떠났다 하는 게 이 공자의 일생을 여러 어떤 생애 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제 여겨지죠. 위나라 영공이 문진의 공자에게 진을 물었다. 이 진이
이 진이 이렇게 썼죠. 요거는 원래 베풀다, 펼치다 그런 뜻이죠. 뭐 진설하다, 진열하다 할 때. 근데 요 의미는 이제 주석에도 보면 이제 그 굴려 항오지열, 항오지열. 그러니까 항과 오, 오와 열, 뭐 오와 열을 맞춘다. 그 군대 가면. 근데 여기서 실제로 이런 진은 어쨌든 편제를 이루어 가지고 진을 탁 친 거죠. 근데 이것 아마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글자 자체가.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맥락은 군사가 항과 오를 항과 오를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대형을 짠 거, 그걸 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근데 사실은 어디 주둔해가지고 진을 친 걸 의미하고, 요거는 그러한 그 상태로 대형을 갖추고 있는 모습으로 써가지고 약간 구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상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진을 치는 법, 대열을 맞추는 법, 이런 말이죠. 요즘은 제식 훈련, 이런 걸 군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개인적으로 다 익혀야 할 군인으로서 자세, 행동, 몸가짐, 뭐, 요걸 제식 훈련이는데, 그 제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여기는 진이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에게 그걸 물었다. 이 말은 꼭 그 자체를 물었다기보다도 군사 운용, 군사훈련, 군사운용에 관련된 내용을 물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조두지사 즉 상문지의, 조두지사 즉 상문지의, 그렇게 됐어요. 조두지사가 일종의 화제나 또는 주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장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평소문으로 만든다면, 나는 일찍이 조두지사를 들었다 또는 들은 적이 있다 하면 문 조두지사 이렇게 할 텐데, 한문에는 이렇게 잘 안 쓰고 거의 대부분 한문은 주제어를 내세우고 거기에 대해 평하는 방식의 문장 구성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되거나 주제가 되거나 화제가 되는 걸 미리 앞세우는 방식이죠.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언어가, 많은 언어들이 중요한 걸 먼저 말하는 경우가 있죠. 앞에 내세우거나. 근데 이제 뭘 중요한 게 볼 거냐, 뭐 여러 가지 또 문법적인, 문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간에 조두지사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공자가 먼저 내세우고, 즉이라고 해가지고 한정해 준다. 조두지사, 그걸 한정해 줬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렇게 즉이 들어가면 앞에 게 긴장을 갖고 어떤 한정해 주는 느낌, 또 조건화하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나죠. 조건절처럼. 상문지의에서 문이 동사고 지가 목적으로 이게 상은 부사어죠. 일찍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완료형처럼, 과거 완료형처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은 뭐뭐 한 적이 있다, 뭐뭐 했었다라는 과거에 해본 경험을 말합니다. 의는 뭐 거기에 대한 자기 어떤 주관적인 판단, 또는 문장 마지막에, 의는 야처럼 문장 마지막에 많이 나오죠. 그럴 때 야와 달리 야는 상당히 사실 진술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 반면에, 의는 뭔가 판단하는 느낌, 또는 뭐 이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저도 같은 일이라면 내가 들은 적이 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저는 이제 음식을 담는 그릇인데, 이 조도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식생활에 필요한 그런 도구라기보다도 의례적인 도구를 말하죠. 의례행위, 그러니까 전례행위, 이 사적인 가정이건 공적인 국가 제사건 큰 제사에서 그 의례적 제사 예배 예식 행위를 할 때에 관련된 일을 대유적으로 조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유법으로. 그럼 조두지사라는 말은 제기, 제사, 예의, 더 광범위하게 말하면 예의 범죄 같은 거예요. 전례.
이런 일이라면 내가 들었다. 나는 이런 쪽은 잘하지만 군사 운영에 관해서 나는 모릅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굴려지사는 미지학약이라 하시고 이 말은 굴려의 일은 조두의 일, 굴려의 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비하고 있죠. 굴려지사 미지학약. 여기서는 적은 생략했죠. 미지학약에서 미는 아직 뭐하지 않았다라는 부정어고 학은 이제 서술어로서 배우다. 아직 그건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 하시고 그러니까 의하고 야하고 지금 같은 한 문장 안에 들어오면서 상문지의 그다음에 이제 굴려지사 미지학 야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공자의 어조가 달라지죠. 공자가 이 한 문장 안에서 한 센텐스 안에서 한 사건 일관된 하나의 완결된 그 문장의 내용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진술하면서 하나는 의 이렇게 표현했고 하나는 야 이렇게 표현했죠. 그 사이가 명확하게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자의 말의 어떤 톤, 어조의 차이를. 그 다음에 명일수행, 요거는 이제 말이 아니고 공자의 사건, 행동, 요걸 지금 말하는데, 다음 날, 다음 날, 명은 밝을 명자니까, 밝아오는 날이니까, 그 다음 날, 수행에서 수도, 이 수행인데, 이 수가 이제 마침내, 뭐, 이런 뜻에서 부사로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뭔가를 도달한 걸 또 수라 그래. 책임무한 수, 업무, 임무, 수행. 거의 다 이루어지는 수라. 다 이루어진 거. 근데 여기서는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사로 써가지고 마침내, 뭐 드디어 뭐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요 말 나는 못 들었습니다 하고 문장을 끝맺고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 명일이라고 하는 시간 경과의 부사가 들어가고 수행이라고 이게 이 과정이 굉장히 촘촘하게 바로 시간적인 것은 한 게 아니라 아주 촘촘하게 바로 이어지고 있는 그 뉘앙스를 주지요. 수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감으로써. 만약에 수라는 글자가 안 들어갔다면 뭐 그냥 다음날 돼가지고 야 이거 위령공하고 내하고는 아마 맞는 것보다 하고 그냥 갔다 이렇게 되는데 이 수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감으로써 야 위령공하고 내가 도저히 안 맞다. 바로 가자. 그냥 이런 뉘앙스가 살아난다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가 부사어가 이런 그 묘미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옛날 텍스트를 이렇게 볼 때 처음에는 이제 뭐 약간 초심자들이나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쨌든 글자 하나하나를 뜻을 찾아가지고 문장의 의미를 이제 파악하고 번역하고 이런데 이제 뭐참뭘 몰두할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잠깐 좀 눈이 트이고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런 부사어, 이런 어기사를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문장의 어떤 성격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재밌습니다. 위령공이 문진어 공자인데 공자의 대활 조두지사난 즉 상문지의 원이와 굴려지사난 미지학야이라 하시고 명일에 수행하시라. 그 다음에 제진 전량하니 종자의 병하야 망능흥이라니 자로의 온현왈 군자의 역유궁호이까 자이왈 군자의 고궁이니 소위는 궁사람의니라 진의 교쇼 량이 절하니 종자의 병하야 능히 흥치 못하더니 자로의 온하야 현하야 가로되 군자의 또한 궁홈이 있나니까 자이 가라사대 군자의 진실로 궁하나니 소위는 궁하면 이에 남하나입니다. 이 제진전량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인데 제진전량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진체전량 이런 거 그러니까 진나라하고 채나라 사이에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천하를 주주하다가 위나라를 떠나서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쯤에서 엄청 그 고생을 했었어요.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양식도 떨어져 가지고 뭐 엄청 우리나라 이제 나라가 작고 뭐 골고리 산이고 그래서 인구 밀도가
요즘은 뭐 많지만 옛날에는 인구 밀도가 작았다 하더라도 산이 많은 지역은 어떻게든 또 헤쳐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짐승을 잡든지 또는 그 곤충을 채집하든지 또는 뭐 나물 같은 거, 뿌리 같은 거 이런 것도 겪을 수 있지만 이 중국의 중원 지역은 평원 지역이잖아요. 평원 지역에서 이 몇백 리 고립되어 버리면 진짜 나가면 거의 사 먹거든. 여기 재진 전량이나 또는 진체 전량이라는 말이 그래서 공자의 일생에 아까 그 위령권과 관련 조두지 문진 관련된 그 내용과 함께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사건이죠. 여기서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다른 관계 자료에 의하면 안자가 뭐 이제 밥을 짓다가 먼저 먹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공자가 그냥 뭐 안자를 의심했다 뭐 이런 사건도 여기서 일어나고 아주 정말 공자 일생에서 정말 실존적으로 가혹한 혹독한 시련을 겪던 시기가 바로 이 진체전량이라는 그 사건 경험이죠.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아무튼 간에 위나라를 떠나가 진나라를 가다가 전량, 양이 끊어져요. 양식이 끊어져요. 종자의 병, 그런 상황에서 또 종자가 병이 났다. 따르던 사람들이 병이 나가지고 일어나지는 못한다. 막능흥 이러니 막은 아무도 무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고 능은 부동사로서 뭐할 수 있다는 뜻이고 흥이 여기서 주동사죠. 일어나죠. 그러니까 따르던 사람들도 같이 온 일행들도 전부 막 배고파가지고 누렇게 떠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로가 온현말 여기서 온현은 합쳐서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온과 현이 병행처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온이 현 이렇게 느끼고 그러니까 온은 성냈다, 화났다 이런 뜻이고 열받았다, 말해서 따뜻한 온자죠. 열받았다, 화났다 이런 뜻. 현은 공자에게 나와서 보인 거예요. 그 공자를 뵙는다. 그래서 화가 나서 열이 나서 열을 받아서 뵙고 말하였다. 공자를 뵙고 말하기를 군자 역 요궁호 군자도 궁이 있는가? 호 이렇게 군자도 공함이 있습니까? 군자도 공공함을 겪는 것입니까? 이 말은 군자라고 하는 게 그 사회상으로 어쨌든 신분적 용어잖아요. 상당히 신분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군자의 경우라고 하면 이런 물리적 고통, 그러니까 뭐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물리적 고통은 사실상은 거기서 약간 자유로운 그런 계층인데 이 경우라면 정말 어이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옛날에는 이제 그 치안이라든가 뭐 또 통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기본 기관 인프라가 전혀 안 갖춰져 있으니까 한번 어떤 사람이 장기간의 외유나 출타를 하려면 아주 많은 그 준비를 해야죠. 예를 들어 치안을 위한 그런 이제 경호대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 사람이 여러 날 먹고 입고 해야 할 그런 양식과 의복과 더 쓰고 써야 할 비품과 비용과 이런 것들도 그 예비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관리해야 되고 엄청 한 번 이렇게 이동하는 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군자가 만약에 한번 제대로 모양을 갖춰서 출타하거나 어디 이렇게 여행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그런 준비와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가는 거니까 이제 공작 웬만해가지고는 정말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고 이런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로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야, 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군자도 이렇게 공공함을 당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하기를 군자의 고궁이니 소인은 궁사람의니라. 이제 고궁에 대한 거는
좀 해석이 여러 가지 조금 분분하고 뒤에 걸 먼저 일단 해석을 먼저 우리가 일단 이해해 봅시다. 궁, 소위는 궁, 소, 이렇게 돼 있죠. 의 역시 이제 일종의 판단의 의사, 판단의 느낌을 주는 의기사고, 궁은 이제 공공하다 앞에 나오는 거, 고궁, 뭐 궁하고 다 똑같은 군자의 유궁이 궁이고, 사가 라는 이제 다음에 이것도 가만 요 글자가 감, 람,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이런 발음이죠. 예를 들어, 이게 들어가면, 이게 들어가면, 거울감, 상수가 들어가면, 물을 나타내는 글자가 들어가면, 넘칠남, 해당됩니다. 여기 밑에, 그냥 또, 이렇게 들어가면, 볼람, 우리가 왜 관람하다, 열람하다 할 때 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감 또는 람의 발음인데, 여기서는 물을 나타내는 상수변이 들어갔기 때문에 넘칠 남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공하면 남한다 이거는데 이 사가 이 공과 람 사이에 그 맥락의 연결이 굉장히 조밀하게 연결해주고 있죠. 공하면 바로 공하면 곧 시간이라든가 인과라든가 이런 것들의 매개를 굉장히 조밀하게 엮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가 들어가고. 그래서 공하면 남한다. 그러면 공공하면 뭔 짓을 할지 모른다 소리는 이 말이죠. 이 감정이 막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소인들은 말하자면 물질적 궁핍이라든가 아무튼 실존적인 궁핍을 느끼면 뭘 할지 몰라 막 끌어올라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군자는 거기에 대해 상대적인 거니까 그 맥락을 고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를 만약에 람의 상대적 의미로 맥락을 본다면 고라고는 견고하다, 안정되다, 스테이블한 뭐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보기에는 약간 또 애매하게 하죠. 왜냐하면 궁하면 이 람한다는 이게 람이 수로가 되지만 여기서는 궁이 수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는 군자니까 본래 공궁을 겪는다, 공궁을 찾는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본 거예요. 공궁을 겪는다. 그래서 이게 고는 진실로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고를 그래서 애매한 게 그 말이에요. 궁을 고한다, 궁을 견고하게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궁한 상태로 또 안정을 이룬다. 궁한 상태에서 안정을 취한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렇게 보자니 고가 부사의 의미가 느껴져 가지고 앞에 또 더군다나 앞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처리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군자라야 진실로 궁을 느낄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보통 흔히 이제 번역을 하고는 있습니다. 궁함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이걸 고를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을 지키다 그런 의미로 이제 여기서도 그렇게 주석에도 그렇게 번역 그런 주석도 채택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면 궁을 지닌다. 궁을 고집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궁한 상태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려고 하니 약간 고가 애매한 느낌이 남죠. 그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진실로 공공한 상태를 제대로 말하자면 공공을 자기 어떤 삶의 실존적인 어떤 성장의 계기로 삼지 거기에 대해서 막 감정적 동요를 안 일으킨다 그런 맥락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어질 것 같아요. 위령공이 문지는 공자인데 공자의 대활, 조두지사는 즉 상문지의 언니와 굴려지사는 미지하게이라 하시고 명일에 수행하시다. 세진 전량하니 종자의 병하야 막는 흥이르니
자로이 온 현왈. 군자 역유궁호이까 자이말 군자의 고궁이니 소위는 궁사람의니라. 궁사람의니라. 다음 자왈 사야아 이 여로 위 다하기 지지자여아 대왈연하이다 비여이까 왈 비야라 여는 일이관지니라. 자이가라사대 사야 내 이 날로가 아니고 날로서 해학하야 지하난자이라 하느냐 대하야 가로되 그러하이다 아니니까 가라사대 아니라 나는 일로서 관하였나니라. 사는 자궁의 이름이죠. 사야 자궁아 너는 이 그러니까 여는 뭐 그다음에 뭐뭐 한 자, 자 이게 무슨 목적구 같은 이런 그러면 날로서 이 말은 나를 가지고서 나를 이용해서 나를 써서 그런 뜻이니까 이거는 나를 수단으로 삼아서 뭐로서 지난번에 한번 구분한 적 있죠. 로서 그러면 수단, 기구, 도구. 그럼 나로서 나를 뭐로 위육이다 삼다. 그래서 나를 뭐로 여기느냐. 뭐냐 어떠한 자로 여기느냐. 어떠한 자로 삼느냐. 또는 어떠한 자로 여기느냐. 그 말이 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하기 지지사죠. 다하기 다하기 지지. 많이 배우고 여기에 동사죠. 많이 배우고 그것을 이렇게 된 거죠. 지를 여기서 여기에 식인데 발음이 식으로 할 때는 안다, 알다, 우리 지식 이런 의미로 식. 여기 지로 읽으면 기억 또는 기록 이렇게 되죠. 기억하다, 기록하다. 그래서 옛날에 뭐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자를 막 섞었을 그 당시에는 책에 이렇게 앞에 머리말 역자나 저자가 머리말가 됐을 때 저자 또는 역자 이렇게 저자 아무개 이거를 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 치로 이렇게는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그것을 기억하는 자. 이게 이제 너는 나를 그렇게 여기고 있냐 이 말입니다. 공자가 다방면에 능통하고 막 온갖 당시로 말하면 걸어 다니는 이제 백과사전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를 그렇게 여기느냐? 언젠가 자공이 그렇게 생각했겠다. 아,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많이 다시 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배운 다음에 그걸 잘 기억하는 자로 우리가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하면 이런 타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자공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비여, 비여,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여, 얘는 물어보죠. 그럼 아닙니까? 아니요. 이러면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이러면서 아주 짤막한 그 구문이지만 굉장히 연과 비연은
서로 독립된 문장입니다. 이제 대답하기 연 그렇습니다. 대답한 거죠. 비여 이걸 다시 묻는 거죠. 아닙니까? 그랬더니 비야 아니다. 보세요. 비여 비야 야 이렇게 똑같은 의미는 똑같은 비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여냐 야냐 이렇게 달라진 거죠. 여 일이관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일관지 사실 이는 앞에 올 수도 있죠. 일관지 근데 수사적으로 일관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그것을 배웠다. 그래서 내가 막 이것저것 잘 배워가지고 기억력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로 모든 걸 일관되게 했다. 이것도 원리적인 걸 이해한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하는 거는 잡학한 걸 잡다한 걸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고 그게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원칙, 원리 이걸 통달하는 게 말하자면 공부 잘하는 거다. 많이 배운 거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자, 설명이 되겠죠. 일단 이거 읽고 시작. 자왈 사야 여 이 여로 위 다하기 지지자야 대왈연하이다 비여일까 왈 비야이라 여는 일반지입니다. 이렇다가 했습니다.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왈 유아 지덕자의 선의니라 자의 가라사대 유아 덕을 아는 자의 적으니라. 이 유아 이렇게 한 거는 직접 앞에 놓고 호명할 때 유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누군가를 약간 제3자화 할 때, 흔히 야를 집어넣어 유야는 뭐 이렇게, 유는. 그러니까 야가 그 뒤에 어조사, 어기사가 야가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그 어기가 또 달라지죠. 유, 야, 이렇게 하면 유는 이렇게 제3자화 하듯이 여기서는 야가 없으니까 바로 유아, 유. 지덕자의 선의입니다. 지덕자가 주어를 이루죠. 덕을 아는 자. 아는 자. 여기 주어죠. 실제 주어는 자가 주어죠. 너무 글자가 너무 작나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자는 지덕. 그래서 덕을 아는 자는 드물다, 선은 드물다, 적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잘 유아 지덕자의 설입니다. 덕을 아는 자가 적더라. 이거 뭐 당대의 시대의 어떤 그런 부박함 이런 걸 안타까워하는 그런 학자적 양심으로 수려한 말 같죠. 다음 자의왈 무위이 치자는 기 순야여 인친저 부하위제 치리요 공기 정남면이 이의 신이라. 자의 가라사대 하염이 없이 치한 자는 그 순이신저 무슨 일을 하시리요 길을 공하고 정히 남면하실 따람이시니라. 무위이치 무위해서 취한, 무위하면서 취한, 한 것이 없되 다스림.
하는 것이 없되 없지만 하는 것이 없되 다스리는 하는 것이 없이 다스리는 무의 지자. 이가 굉장히 이 역동성을 부여하는 아주 변증법적인 기순야여. 자, 기. 여는 역시 이 감탄, 야는 뭐 단정적인 거고, 순이다, 그는 순이다, 그것은 순이다. 기는 한 번 더 지시해 주는 느낌이 나죠. 지시어 같은 느낌. 근데 이번 기는 단순히 지시적 의미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라고 하는 약간의 추측성 어기도 띄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쩌면 약간의 용어적인. 야, 여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단정적으로 들리니까 기가 들어가면 기야여 아마도 뭐뭐일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의하면서 다스린 자는 아마도 손일 거다. 거의 손일 거다. 거의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부가 설명을 하고 있죠. 부하위제. 부하위제. 쟤는 그 느낌, 뭐, 물음, 약간 이런 어조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하위는 무엇을 하다 이 말이죠. 무엇을 하다. 그럼 무엇을 하다라는 말이 무엇이 의문 부사니까 무엇을 하겠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런 의문문을 이루고 있죠. 근데 부는 보통 일반적으로 바르사 뭐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지시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그래요. 저가, 저 사람이, 저가 뭐 그래서 이게 이제 대저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부가 나오면 흔히 대저 이렇게 이 대저라는 말은 우리 언어의 어떤 생활 속에서 대저 그러면 특별한 지시 없이 문장을 이끌어오고 바로서로 대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뭔가를 비현시적으로 비외현적으로 뭔가를 지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뉘앙스나 그런 기능을 안에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는 여기서는 순을 지시한다고 보는 것도 괜찮죠. 그가, 저가 무슨 일을 했겠는가, 뭘 했겠는가, 공기, 정, 남면. 공기는 정, 남면에서 정은 반듯하게, 바르게라고 하는 부사어죠. 흔히 남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역시 부사어입니다. 남쪽으로 면하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나타내는 장소나 방향성을 나타내는 그 어휘가 부사어 역할을 할 때 앞에 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북면, 남면 이렇게 북향, 남향. 이것 때문에 뭐 북침, 남침 요즘 애들이 남침 의미를 뭔지 잘 몰라가지고 남쪽을 침략한 것도 남침이고 남쪽이 쳐들어간 것도 남침이고 헷갈려가지고 남침했다. 아무튼 남은 여기서 남으로 이런 뜻입니다. 남으로 면은 여기에 동사로서 향하다, 면하다 이런 수로가 되죠. 그래서 남면했다 이 말은 임금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이 북쪽이 여기예요. 북쪽 여기를 가고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그렸는데 동쪽, 북쪽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옛날 그림들은 근데 아무튼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앉았다 이걸 친고 남면 친고 이러면 남면해서 친고 고를 칭하다 고를 일컫다 또는 고라고 하다 이 말인데 이거는 임금이 제후가 자기를 그 낮춰서 그 주체 이제 겸양 주체 겸양으로 부를 때 고라고 부르는 과인, 고, 불고, 짐, 불초 이런 게 전부 자기를 낮추는으로써 이제 1인칭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럴 때 고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임금이 자기를 낮춰 부를 때 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남쪽을 앉아서 고라고 한다. 신하들한테 말할 때 고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고가. 과인이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임금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럼 이 말은 공기정남면.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1인칭 제기적으로 내 자신을 내 몸을 공손하게 하고 그다음에 반듯하게 남쪽을 향해 임했다. 남쪽을 향했다. 요게 이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and 그리고 이 끝 그리고 끝. 그러니까 뭘 했냐? 공기정남면만 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건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합의제의 지금 부연 설명으로서 공기정남면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의는 역시 뭐 판단할 때나 이런 느낌하고 이의 요 세 글자가 잘 함께 잘 묻어 다녀요. 이럴 때는 앞에 걸 굉장히 강조해 가지고 확고하게 말해줄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가 여기서는 그 수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 수로적 기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냥 어기사로 두루뭉술하게 넘길 게 아니라 물론 어기사지만 지금 어기적으로 이해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게 상당히 강한 의미 맥락을 띠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보면 문장의 뉘앙스를 우리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기 정남면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느낌으로 번역할 때 또는 글을 쓸 때 자기 몸가짐을 공손하게 하고 반듯하게 남쪽을 향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지만 쓸 뿐이다 뭐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보통 흔히 번역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맥락상 굉장히 분명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무의 그러면 늘 노자, 뭐 장자 이런 쪽으로 자꾸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게 우리 고대의 어떤 소박한 목가적 유토피아니즘 이런 쪽으로 아카디아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인지가 발달하고 조직이 발달하고 점점 복잡해질수록 인지가 교활해지는 거죠. 더 억압이나 또는 이렇게 더 촘촘해지고 자이왈 무의 치자는 기순야여 신저 부하위제 시리요 공기정남면이 이의십니다. 이런 것들은 뜬금없이 앞뒤 맥락 없이 순을 찬양한 게 아니죠. 아마 그 당시 시대의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을 빗대 가지고 아마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만 남아 가지고 앞뒤 맥락이 사상돼 버리고 요것만 남아 가지고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의미 부여해 가지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건 분명히 어떤 논어의 우리 여러 맥락들을 보면 앞뒤에 숨겨 잃어버린 그러니까 사라져버린 그런 맥락들이 분명히 있는 굉장히 실존적으로 들리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읽을수록. 다음 자장이 문행한데 자이왈 언충신하며 행독경이면 수 만맥지방이라도 행의 언이와 언불충신하며 행불독경이면 수줄이나 행호제야 입즉 견기 참어전야요 제여즉 견기 의여형야이니 부연후의 행이니라 자장이 처저신하니라 자장이 행흥을 묻자온데 자이 가라사대 언이 충신하며 행이 독경하면 비록 만맥방이라도 행하려니와 언이 충신치 못하며 행이 독경치 못하면 비록 줄이나 행하랴. 입한즉 그 전에 참험을 견하고 여의신즉 그 형의 의험을 견할지니 그런 후에 행하나니라. 자장이 신에서 하니라. 자장이 문행, 요거는 단락이 그렇게 어렵죠. 자장의 행미를, 행동을
행시를 물었다. 아주 사건 상황 설명으로서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공자가 대답을 하죠. 말은 충신한다. 이 말은 충직하고 신실하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말하고 정확하게 성실하게 숨김없이 꾸밈없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은 독경한다. 행동은 독실하고 경건하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말은 충신하고 행실은 독경하다면 수 만맥지방행의에서 수는 비록이라고 하는 이제 약간 유보적 양보하는 구문을 이끌어오죠. 비록 뭐뭐 하더라도 만은 이제 오랑캐만 우리가 하도 이만융적 이런 걸 다 오랑캐융 오랑캐적 옛날에는 되융 되 우리가 때놈 약간 말이 약간 어휘가 변해가 떼놈 건데 이 떼놈이라고 했던 게 원래 이 되라는 되놈 이 되용 이렇게 했는데 이 되라고 하는 게 이제 어디서 어원이 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되라고 부르는 이 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오랑캐를 이 오랑캐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그 하나의 유목 민족의 한 부족을 가리키는 이름이 변형해가지고 오랑캐가 됐다고 그러죠. 우리가 대유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어느 대표적인 뭔가를 가지고 그 전체를 비슷한 부류를 전체로 표현하는 대유법 그러죠. 거기도 뭐 환율법과 또 제유법이 또 하위 단계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고 아무튼 이 오랑캐도 원래 중국 중원 중국 문명 밖에 외부에 있는 여러 유목 부족 이민족 부족의 한 부족의 이름이 와전돼 가지고 우리식으로 오랑캐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쨌든 만이든 융이든 적이든 이든 맥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부족들이 그 당시 중국인들의 사유 체계 속에 들어온 것이 예를 들어 이제 이족도 구이라고 그러니까 9개 이상의 그 동북 쪽에 그 유목 또는 이민족이 최소한 중국에 알려진 게 9 이상의 그 종족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를 통칭해서 구이 이렇게 그다음에 8만이니 구맥이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부분 흔히는 남쪽의 그 유목민족, 아니 이민족들, 남쪽의 소수민족들을 대부분 흔히 약간 특징에서 말할 때는 주로 남쪽을 만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삼국지라는 그 정사 삼국지를 소설로 만든 삼국지 연의라고 하는 소설책에도 제갈량이 사천성을 중심으로 거점을 가지고 촉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성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원을 공략하기 위해 도모하기 위해 배후를 안정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남만이라는 정벌을 나가죠. 남쪽 지금 말하는 중국의 서남쪽에 있는 그 신장 티베트 아무튼 그 언저리에 사천성 밑에 그래서 그걸 맹획이라고 하는 그 추장을 8번 7번 잡았다가 놓아줬다 그런 이야기 있듯이 그거 만이라고 만은 남쪽 대체로 남쪽을 의미한다. 남쪽에 있는 이민족을 만이라고 그랬대요. 맥도 이 맥은 원래는 짐승 이름이지만 담비 너구리 비슷하게 생긴 족제비 비슷하게 생긴 짐승 이름이지만 역시 이민족을 비하해 가지고 부른 중에 하나인데 구맥이라고 해가지고 9개 이상의 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이라고 적습니다. 구맥, 구학 또는 맥으로 들리고 학그 9 정도 이상의 역시 동북 쪽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만맥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제 미개하고 야만적인 그 지역을 말하죠. 중국의 문명과 문화의 지역이 아니라
야만적이고 미개하고 반문명적인 그런 지역을 통칭해서 만맥 이렇게 하고, 방은 나라, 만맥의 나라, 오랑캐 나라라도 거기서라도 행한다 해서, 행은 이걸 이제 물론 학자에 따라서 거기서도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거기에서도 언과 충신한 말과 독경한 행실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달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는 행한다 이렇게 봐가지고 약간 더 적극적으로, 비록 오랑캐 땅이라도 이 두 가지 충신한 말과 독경한 행위는 할 수 있다. 그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다산 정약용 같은 선생 같은 경우는 오랑캐 땅에도 명령이 시행된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교화나 명령 같은 것, 교화나 명령 같은 것이 시행될 거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봐도 안 될 건 없죠. 이제 약간 해석의 여지가 많을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공부할 때는, 물론 연구할 때는 좀 과감하게, 그래서 옛날부터 그 아주 그 A급 연구자들에 대한 모토가 그렇죠. 가설은 좀 대담하게, 검증은 꼼꼼하게, 뭐 이런 말. 대담하게 가설 세우고 아주 꼼꼼하게 그 검증을 하면 좋은 연구를 할 수가 있죠. 언불충신, 행불독경. 그러니까 말은 충신하지 않고 행실은 독경하지 않다면 수줄이나 행호제. 행호제는 행하겠느냐 이런 의문이죠. 자, 여기 지금 대비를 아주 강렬하게 대비하고 있죠. 만맥과 줄이 이렇게. 요 만맥의 요 글자, 요 이게 만, 이런 글자로 쓰이는 발음을 아마 가지고, 예를 들어 마음심이 들어가면 사랑하다, 연모하다 할 뜻이고, 여기 들어가면 변하다 하는 뜻이고, 뭐 많죠. 오랑캐 만자도 쓰였고 꽤 많죠. 이것도. 그래서 연, 만, 변, 뭐 이런 글자 발음으로 쓰였던.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만맥이라고 해가지고 오랑캐 바르바로이, 바르바로이, 발바리안, 이래 바르바로. 그럼 이제 주는 미보다 큰 규모의 단위인데, 어쨌든 자기 중국의 행정구역, 그러니까 질서가 잡혀 있는 행정구역을 말하고, 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에 자기와 직접 연관이 있는 행정구역, 지역사회, 향토사회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언행이 중심 덕경하면 만맥에서도 행동할 수 있고 또는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 못하면 주리에서도 자기 지역 사회, 자기 고향, 자기의 지역적 연구가 있는 곳에서도 행하겠는가? 행호제, 호제, 행호제. 그러니까 이거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호라고만 했더라면 그냥 의문일 텐데, 제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지금. 할 수 있겠냐? 이 말은, 그러냐? 이 말은 정말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없다는 걸 강조할 때 서리법으로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행하겠느냐? 행할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러면 입즉, 견기, 참어전, 제여, 즉 견기, 의어형. 요 행위는 입과
입과 여인데 이 입이라고 하는 거는 섰다 이 말입니다. 반듯하게 서 있다, 서 있다 이런 뜻이고 제여의 여는 술의 여죠. 여기 보면 여 글자 사이에 여기 들어갔죠. 술의 차. 이건 이제 술의 여자죠. 술의 여. 술의 여. 그 박혁거세의 삼국유사에 보면 박혁거세의 통치 이념, 건국 이념은 이도여치, 이도여치. 이도. 그래서 이걸 일설에는 흠치로 봅니다. 이도 흠치로 보는데 어떤 판본에는 여로 되어 있어요. 이도여치. 그래서 여는 술의 여, 우리가 권여, 만국, 전도, 권여, 전도 이렇게. 그래서 여는 이제 술의 여자인데 지구를 뜻 권여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는 아무튼 뭔가를 싣고 태워서 가져가는 운반하는 수단의 대표적인 이제 기물이죠. 그래서 여기는 술의 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서 있을 때 또 그리고 술에 앉아 있을 때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실이 밖으로 만인이 주시하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행실이나 몸가짐이 주목되기 쉬운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서 있을 때는 서 있다면 그가 참어전 전 앞에 참하는 것을 보고 또 술에 있을 때는 그가 형에 의지한 걸 본다 이 말인데 형은 이제 그 수레를 탔을 때 일반적으로 수레를 이렇게 많이 타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손잡이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멍에 가로대 그러면 그 가로대를 잡고서 이제 타는 게 아마 그 관례고 규정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의지해 있다. 수레 탈 때는 이제 그냥 막 몸가짐을 아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승용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듯이 이제 옛날에는 수레를 타면 뭐 이렇게 가로대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거기 이렇게 의지해 가지고 이제 자기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예법이 있나 봐요.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여기 참어 저는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참어저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과 이제 서 있을 때 보면 저는 이제 의미상 앞이죠. 그냥 앞에 나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요 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참여하다 또는 끼다, 뭐에 끼다. 어떤 여러 사람들,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끼어들어서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는 그가 앞에 이렇게 나가서 끼어 있는 모습을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 그 끼어 있을 때 남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서 있는지 본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술에 있을 때는 그가 그 술의 어떤 그 가로대를 횡로로 되어 있는 멍에 같은 그 가로대를 그 의지에 있는가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반듯하게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몸가짐을 단속을 잘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몸가짐이 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연후행 그러면 그런 뒤에야 행해진단 말은 그런 뒤에야 행실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또 심지어 만약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서 있을 때는 앞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끼어 있을 때 어떤 몸가짐을 취하는지 또 어떻게 언행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가 수레를 타고 있을 때는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몸가짐을 하는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서 있거나 수레를 타고 있다 하는 거는 그 사람의 행실을 이 많은 사람에게 노출돼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항상 남의 눈길에
노출되어 있을 때도 그 행실을 반듯하게 한다. 이제 그런 사례를, 대표적 사례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장이 서저신. 이건 이제, 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을, 그 공자가 한 말을 지금 말해요. 쓰다. 그것을 쓰다. 요 지는 앞에 있는 그 뜻이죠. 공자가 한 말을 썼다. 어디에? 어디에? 신에. 신은 이렇게 이제 큰 띠를 이제 큰 띠인데 이렇게 느려뜨려요. 아니 이게 아마 이게 이제 그 같은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려져 있는 건가. 여기다가 이 홀도 꽂기도 하고 그래. 옛날에 그 대관식 그 사극 같은 거 볼 때 우리 조선 시대를 한 묘사한 사극에도 보면 정월 저하루나 뭐 외교관이 왔거나 아주 국가의 중요한 중대사가 있을 때 경복궁 건정전 같은 뜰에서 공식적으로 전례를 할 때 보면 이제 금관조복을 입죠. 금관조복 이렇게 이런 걸 금관조복이라고 보통 이런 거는 여러분 사모라고 그러죠. 그 사모하고 금관조복하고 좀 이건 금관조복, 금관이고 이거는 사모라고 그러죠. 그 금관조복을 입고 이제 그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보면 손에 이렇게 홀 들고 있다가 절할 때는 이렇게 꽂고 절하고 그걸 신이라고. 그래서 진신하다. 진신을 큰 홀을 꽂는 띠를 띠고 있는 사람을 진신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그 젠틀맨의 번역으로 신사라는 번역으로 쓰기도 하고 젠틀이 계층 향신 서양 사회에서도 그 향신 계층을 그렇게 젠틀이 계층을 향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신에다가 써두었다 이 말은 안 잊어버리려고 메모해 두었다 그런 뜻이 우리식으로 말합니다. 요즘은 메모가 워낙 쉽고 또 이렇게 심지어 스마트폰 모든 게 저장이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그래서 홀이라고 하는 이것도 들고 있는 이것도 원래 기본 그 용도는 메모하는 용도였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의뢰 용도로 바뀌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갖게 됐지만 워낙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역시 메모하는 도구였다고 합니다. 메모하는 서도 메모지 말하자면 메모지. 이걸 이제 안 잊어버리려고 써두었다 이 말이겠죠. 자장이. 자장이 문행한데 자왈 언충신하며 행독경이면 수 만맥지방이라도 행의 언의와 언불충신하며 행불독경이면 수줄이나 행어자 입즉 견기 참어전야요 제여즉 견기 의여 형야이니 부연후의 행이니라. 자장이 서저신하니라. 자왈 직제라 사어이여 방유도의 여시하며 방무도의 여시이로다. 군자제라 그 배곡이여 방유도 즉 사하고 방무도 즉 가권이 회지로다. 자에 가라사대 직하다 사어여 방이도 이섬에 시 같으며 방이도의 없음에 시 같도다. 군자라 거배곡이여 방이도의 이신즉 사하고 방이도의 없음즉 가히 권하야 회하리로다. 지금 공자가 이제 사어하고 거배곡 두 사람에 대한 인물 평을 하고 있는데 사어는 그
사어라고 하는 거는 사인어예요. 그러니까 사관이 사관이. 여기서 직제라 그랬죠. 직제라. 그다음에 분자제라. 자, 그러면 사인어는 직했어요. 사인 역사 히스토리안 역사가는 직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인 어는 직했어요. 정직, 고등. 이건 정직하고도 조금 다른데 아무튼 고잤어요. 고잤. 그래서 나라의 도가 있건 없건 화살 같았다. 신은 화살을 썼으니까 화살은 반듯해야 되죠.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이렇게 휘어 있으면 엉뚱하게 날아가요. 반듯해야죠. 그러니까 화살처럼 반듯했다. 항상. 그럼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그 이념은 고지곧대로 기록해. 있는 그대로 고지곧대로. 조금이라도 가필하거나 조금이라도 왜곡하면 안 되고 고지곧대로. 여기 역사.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하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질서가 잡혀있건 혼란하건 고지곧대로 기록을. 여기 사관의 기본 자세다. 그런 우리는 그걸 읽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배곡은 군자답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군자와 역사 사관은 맥락이 좀 다르죠. 역할이나 아니면 인격형이 좀 다르죠. 인간형. 그 배곡은 위나라의 어떤 유명한 이제 대부인데 공자가 존경했던 이제 선배 같은 그런. 그리고 공자가 이제 위나라로 갔을 때 위탁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아주 선배로서 잘 이제 유명한 명사였죠. 방유도즉 사, 방무도즉 가권이 회지. 사는 벼슬 할 사자죠. 그러니까 나라에 도가 있으면 나라가 질서가 잘 잡혀 있으면 사를 하고 벼슬을 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그건 자기를 말아서 말하자면 이렇게 수렴해서 품고 있었다. 자기 도를. 그러니까 자기 어떤 재능, 자기의 지식, 자기의 덕망 이런 것들을 거두어 들여서 그것을 품고 있었다. 간직하고 있었다. 부하내동하거나 곡하가세하거나 뭐 출세를 노리려고 뭘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질서가 잡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라를 위해 공적인 복무를 하고 나라가 무질서하고 뭐 혼란스럽고 이러면 그 김에 막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어떤 덕망이나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수렴해가지고 간직하고 있었다. 참 이런 논어를 읽다가 보면 우리 현실 맥락하고 굉장히 같이 이렇게 엮여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지금 이제 이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니까 또 이런 것들이 더 새삼스럽게 느껴져요. 방무도즉 가권이 회지로다. 방유도는 뭐 누구한테나 다 가능하죠. 이거는 이제 좀 우호적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뭘 할 수 있죠. 근데 무도라고 하는 무질서 또는 혼란과 같은 또는 자기 어떤 실존적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지향하기 쉽지 않죠. 참 씁쓸하죠. 자, 자왈 직제라 사의여 방유도의 여시하며 방무도의 여시이로다. 군자제라 그 배곡이여 방유도 즉 사하고 방무도 즉 가번이 회지로다. 자이왈 가여언이 불여지언이면 실인이요 불가여언이 여지언이면 실언이니 지자는 불실인하며 역불실언이라. 자이 가라사대 가히 더불어 언 하얌즉 호대 더불어 언지 아니하면 인을 실하며 가히 더불어 언 하얌즉 지 아니 호대 더불어 언하면 언을 실하느니 지한자는 인을 실지 아니하면 또한 언을 실지 아니하나며. 이것도 굉장히 의미 깊고 수사적으로도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죠. 가여 언이 불려지는
가여언이 불여전 더불어 말할 수 있다. 더불어 말할 만하다. 같이 말할 만하다. 대화할 만하다. 그런데 불여지연 그와 더불어 말하지 않는다. 말할 만한 사람인데 그에게 그와 더불어 말하자. 그에게 말해주지 않아. 이러면 실인 사람을 잃어버린다. 이게 사람 잃어버린다는 말은 그 사람을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망치는 또는 그 사람의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뭐 이런 맥락으로 볼 수도 있어요. 실인이라는 맥락이 꼭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다라기보다도 그 사람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도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죠. 인재를 잃어버린다. 그 다음에 불가여언이 여지요. 이것도 반대 상황이죠. 더불어 말할 수 없는데, 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와 더불어 말하면 실은 말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이해도가 낮거나, 또는 완전히 그냥 그 무대뽀거나, 또는 완고하거나, 아니면 아주 왜곡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들어있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타이르고 말을 하고 하면 입만 아프다. 우리말로 입만 아픈 상황. 그걸 실은 말을 하는 의미가 전혀 의미 없는 말하는 얘기다. 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흔히 겪죠. 아주 많이 겪고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친구든 나와 관련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대국적 견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일 때 어떤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어드바이스, 충고, 이런 걸 해줄 만한 상황인데 안 해주면 그 사람 잃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런 얘기가 많죠. 특히 나이 어린 사람, 어린 애거나 후배거나 또는 이렇게 뭔가 잘못 혈기로 잘못 나가고 있는 사람을 어린 사람들을 대했을 때 따끔하게 한마디 말해주면 굉장히 중요한 전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친구라는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죠. 유호성이가 장동건이하고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할 만한 상황인데 또는 말해야만 할 상황인데 말을 해주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말을 해버리면 말을 잃어버린다. 자,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지자는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는 안다라기보다도 약간 지혜로운 의미로 봐야겠죠. 여기서는 지나, 지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말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꼭 해줄 만한 상황이 되면 따끔하게 말을 해주고 말을 안 해서 의미가 없을 때는 굳이 말하지 않고 이걸 잘 파악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도 쓰고 또 사람이 상대방이 내가 참 아주 간절하게 충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들을 만한 상황이 아닌 사람의 경우는 도리어 원망을 사기도 하죠. 인간 관계만 더 서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충고라는 게 어렵기도 하고 충고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친구 관계, 신뢰 관계 깨진다고 봐야 돼요. 자왈 가연이 불여지언이면 실인이요 불가연이 여지언이면 실언이니 지자는 불실인하며 불실언이니라. 역불실은 동안 자왈 지사인이는 무구생이 해인 유살신이 섬이니라. 지사와 인이는 생을 구하여서 인을 해험이 없고 신을 살하여서 인을 성홈이 있느니라.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지사인인. 지사 애국지사, 우국지사, 애국지사, 지사 아주 큰 뜻을 품은 사람을 지사, 애국지사, 우국지사. 근데 인이는 이렇게 인이라고 하는 게 논의 여러 맥락 속에서 어쨌든 인격적인 완성을 성취한 사람을 인인 이렇게 말하니까. 지사와 인이는 어떤
인간형이냐 하면 구생해서 인을 합니다. 무구생. 유로 이 수로를 썼죠. 그러니까 무는 없다, 유는 있다. 그러면 뭐가 없냐? 구생이 해인은 없다. 뭐가 있냐? 살신이 성인은 있다. 여기서는 구생 여기 이제 사실은 이런 약간 수사적으로 도치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생을 추구해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인을 해친다 이 말이죠. 자기 삶의 어떤 조건을 추구하기 위해 인을 희생한다.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살신이성이 자기 자신을 죽여서라도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인을 완성한다. 인을 성취한다. 우리가 살신성인 하는 것이 어머니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예가 참 드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역사가 늘 이렇게 참 도전적인 역사였죠. 근데 그런 역사적 위기나 위난 상황 속에서 이런 살신이 성인하는 지사인인들이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상황을 이뤘죠. 그러니까 이 유교적인 그 이념이 물론 고리타분한 측면, 또 여러 가지 봉건적 측면, 여러 가지 맥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적 깊이 속에는 이러한 자세, 그러니까 공동체라든가 또는 의미 있는 역사를 위해 뜻을 갖고 인을 성취하고 이러려고 하는 자세를 늘 누군가는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인류 문화가 발전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이 정말 다행스럽기도 하죠. 우리가 정말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다음에는 내가 몸을 희생해야 안 될까 하는 강박관념과 막 부채의식까지 가지고 살았던 것이 불과 20, 30년 전입니다. 이게 참 지사인의 점이죠. 조금 서둘러서 하나 더 할게요. 자공이 문위인한데 자활, 공, 욕선 기사인된 필선리기기니 그 시방에 하야 사기 대부지 현자하며 우기 사지 인자이니라. 자공이 인하염을 묻자온데 자에 가라사대 공이 그 사를 선코자 할진된 반드시 먼저 그 길을 익혀 하나니 이 방에 거하야 그 태우의 현한 자를 사하며 그 사이 인한 자를 우할지니라. 자공이 문인, 문위인, 위인은 뭐죠? 문인과 문위인은 다른 거죠. 문인은 그냥 인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인의 그 본질, 인의 정의 같은 거, 인의 속성 같은 거. 근데 문위인, 그러면 인을 행하는 구체적 방법, 행위적 측면이 있죠. 이는 어떻게 인을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공이, 역선이 있다는데, 공이. 여기서 공은 장인 공이니까 기술자, 장인이, 기술자가 요거 뭐뭐 하려고 선이 잘하다. 그러면 여기 그 보조 동사, 부동사 같은 거니까 경동사 또는 부동사 같은 거니까 뭐뭘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선은 잘하다라는 형용사에서 동사적 의미를 취하게 되죠. 잘 행하다. 그러면 역선이니까 잘 하려고 하다. 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하다. 뭐 그 일을, 자기의 일을, 자기의 직책을 잘 하려고, 잘 수행하려고 하다. 그러면 필선미기기, 반드시 먼저 둘 다 부사죠. 부사. 여기 리는 이제
그 이로울 리가 아니고 날카로울 리. 우리가 예리하다. 예리하다. 뭐가 아주 예리하다 그러죠. 이건 날카로울 리. 기물 연장. 자기 연장을 먼저 날카롭게 한다. 예를 들어 낫을 그 산에 나무를 하려고 하려면 우리 어릴 때 보면 어른들이 나무를 하려고 하면 먼저 낫을 새파랗게 갈아놓죠. 새파랗게 갈아놓죠. 그 다음에 뭐 모심기를 하려고 하면 전기 같은 전기 날도 별이죠. 그 다음에 뭐 멍석을 자르려면 먼저 새끼 꼴려면 먼저 짚을 잘 다듬어 놔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먼저 한다. 먼저 바탕을 마련한다. 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철저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 시방야야. 이 나라에 거처하면 이 나라에 거처하면서 뭘 해야 되나? 인을 한다고. 문위인이니까. 이 나라에서 인을 하려면 이 말이겠죠. 인을 하는 경우가 이 나라에서라면 말이겠죠. 섬기다, 어타다. 둘 다 의동사죠. 의미상 동사가 되죠. 사는 뭐 1, 3다라는 큰 의미가 뭐 별로 우리가 그 자체가 동사로서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잘 이해가 어렵지 않은데 우는 보통 우리가 흔히 이렇게 가지고 프렌드, 친구 이런 의미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 의미를 자꾸 좀 착각하기 쉬운데 이게 원래 의미는 높다는 의미입니다. 높다는 의미. 여기서 이제 벗이라는 의미가 생깁니다. 여기서 벗이라는 의미가 동사적 맥락으로서 쓰여가지고 벗하다, 벗삼다, 친구하다. 오징어 게임인가 뭐 거기 깐부를 냈다 그랬더니 정말 우리 어릴 때 안 썼던 것 같아요. 전혀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 아마 도시 애들은 썼나 봐요. 우리는 어릴 때는 그런 말 안 듣는데 아무튼 간에 깐부 맺다 뭐 이런 게 우라는 의미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나라에 거하면서 말이야, 사기 대부지 현자 섬기다 대부지 현자 대부의 현장 대부 가운데 거진 자 이런 뜻이 대부 가운데 현명한 자. 그럼 이건 대부죠. 나의 신분은 사죠. 나의 신분은 사인데 내가 이제 인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내가 어느 나라에 체제할 때 그 나라에 있는 대부 가운데 현명한 자를 섬겨라. 어차피 나는 취직을 해야 되거든요. 인을 시행하려면. 그럼 취직할 때 누구한테 취직할 거냐? 좋은 대부한테 취직. 대부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체, 한 나라를 구성하는 여러 정치 세력 중에 하나니까 그 가운데서 봐가지고 이쪽 정치 세력, 예를 들어 서방 시장에 가서 이제 뭘 하려면 같은 파벌 중에서도 어떤 그런 패밀리 중에 제일 괜찮은, 제일 좋은 패밀리에 가담해야 내가 출세도 하고 뭐 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섬기다. 못하다니까 이거는 대등한 관계로 서로 인격 완성을 위해 돕는 그런 관계를 맺는 거죠. 인간관계를. 그럴 때는 사지인자, 성비 가운데 인자. 이건 이제 대부와 사와 그 대부의 경우는 현자를 선택을 하였고 사의 경우는 인자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 여러 가지 맥락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사는 말하자면 더 개인화했죠. 대부는 한 정치체를 담당하는 총체고, 총체적인 그런 존재고, 사는 개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질문. 네. 돌발적 질문. 날카롭게 하는 게 뭐냐면, 장인이 기술자가 이제 뭔 일을 하려면, 예를 들어, 자 같은 거, 또는 뭐, 한 여러 가지 이제 연장이 있죠. 그 연장을 벼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리 준비 단계를 철저하게 갖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인을 하는데 뭐가 관계 있냐 이 말이겠죠. 인을 하려면 내가 무턱대고 가서 아무렇게나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바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 그게 참 신분상 또는 굉장히 어떤 그 계층 구조 사회고 또 아무리 선비가 이제 여러 나라에 이제 그 유세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쉽게 자기 재능을 펼쳐내기가 쉽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먼저 바탕을 마련한 다음에 일을 하듯이 먼저 자기가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마련해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것도 정말 그랬을까 또 싶기도 해요. 또 생각할수록 이 앞뒤 맥락 사이에 진짜 뭔가 선전하게 잘 안 와닿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의 사회 현상과 계층과 우리 지금 처한 그런 사회 하부 구조와 그 당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맥락에서 체험을 안 해보면 사실 잘 적인치 않은 경우 참 많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쨌든 이 기술자가 뭐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연장을 벌이듯이 이제 선비가 인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을 실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먼저 갖춘다. 그러면 인을 실행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어떤 인격적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게 왜 어떻게 먼저 조건이 갖춰져야 하느냐.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를 그 옛날에는 이게 논어에 보면 그런 논어도 그러고 춘추 전국 시대 어떤 기록에 보면 늘 그런 말이 많이 나는 주인하다는 말이에요. 논어도 보면 공자가 주거배고 뭐 주안탁주 뭐 이런 식으로 주라는 말을 많이 그게 되어서 주가 동사적 목적인데 누구를 주인하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주인하다는 말은 누구에 의탁해서 자기를 어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 후견을 해주고 말하자면 신원 보증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그러니까 무턱대고 갈 수 없죠. 또 자기 뭐 어떻게 자기를 재능을 표현하겠어요. 그때 신원 보증해 준 사람이 필요하죠. 신원 보증이 제일 선결 조건이다. 아마 그 당시는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고맙습니다. 아니, 덜 읽었는데. 다 지워버렸어.